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입하자마자 운행이 불가해도 환불이 안 되는 겁니까? 사장님이 중고차 구입했는데 타고 나가자마자 이런 경우가 생겨도 사장님은 가만히 계실 건가요? 저 구입 후 한 번도 못 탔어요. 정말 지금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사장님이 영상 보셨다니 상황 다 보셨을 거고, 정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사장님이 차 사셨는데 이런 경우 그냥 내가 운이 나빴다고 넘어가실 건가요? 저도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마음이 좀 무겁네요.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여러분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많은 분들이 제가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과 소통을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나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첫 번째는 지금처럼 녹화 영상을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라이브가 있는데, 그 라이브는 제가 해본 결과 대화창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제가 하나하나씩 답변해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필터링이 안 돼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주제와 관계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녹화 방송을 선택을 했습니다. 주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지금 현재 잘 알고 계시는 이슈가 되고 있죠.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이슈가 돼버렸어요. 2016년식 마세라티사의 기블리 모델을 가양동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구입을 했고, 구입하자마자 차량이 결함이 생겨서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금 구입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구입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운행을 하지 못하고 지금 카센터에 세워져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카메라를 든 이유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도 입으로 꺼내기가 안 좋고 많은 분들이 생각해도 안 좋을 만한 단어죠. 주작이라는 단어인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댓글에 주작이다, 짜고 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카메라를 켰고요. 이 유튜브 상에서 주작이라는 거는요, 이 채널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까지 만들 수 있는 아주 매우 위험한 단어입니다. 당연히 저는 지금까지 주작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해도 주작 같은 이런 이슈들이 발생한 적들이 몇 번 있었어요. 레인지로버 대구에서 구입하면서 서울 올라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그것도 레인지로버네요. 경매로 구입한 레인지로버를 엔진이 뻗어서 폐차를 한 적이 또 한 번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컨텐츠 자체가, 제 유튜브 채널 자체가 올드카, 클래식카, 영타이머, 올드타이머 이런 것들을 다루는 채널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컨텐츠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 그러니까 그런 뭐 썩차, 똥차, 오래된 차를 왜 구입하느냐, 그거는 제 채널의 정체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의 빈도가 좀 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이슈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구독자 10만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런 이슈들과 재미와 감동과 많은 부분들이 모여서 구독자 10만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작이네, 짜고 쳤네, 이런 댓글들을 보면은 제가 너무 한편으로는 진짜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주작
관련된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마세라티 관련 영상 가장 최근이니까 1, 2부를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생각하니까 또 울컥하네. 자, 제가 2026년 1월 29일 구독자 10만 명을 기념하면서 등록세, 취득세 포함한 1000만 원짜리 차량을 가지고 오려고 가양동 중고차 매매시장을 갔습니다. 849만 원에 올라온 마세라티 기블리 2016년식 디젤 모델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세, 취득세, 성능 점검 비용, 딜러 매도 수수료가 이렇게 들어가죠. 850만 원이면은 등취세가 60만 원 정도 들 것이고요. 7%니까. 그리고 딜러 수수료 44만 원. 그게 이제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950만 원이잖아요. 성능 점검 비용이 있는데 성능 점검 비용이 한 90만 원 정도 나와요. 총해서 1000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103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정도 나왔는데 원동기에 체크가 되어 있다. DPF가 이제 가득 찼으니까 고속주행을 하라고 계기판에 떠 있었어요. 그래서 원동기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양호다. DPF는 태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제가 디젤 수입차들을 많이 타봤기 때문에 고속주행하면서 DPF를 많이 태워봤어요. 내가 고속주행을 해서 DPF를 태워보고 그렇게 안 되면은 강제로 또 태울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서는 이제 금액이 지출이 되지만 그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지출할 생각을 하고 차량을 가지고 온 겁니다. 다시 1월 29일로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나왔어요. DPF를 태울 생각으로 바로 가양대교를 건너서 자유로에 진입합니다. 임진각까지 가면은 소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던 와중에 갑자기 엔진이 과열됐다면서 체크등이 뜬 거예요. 엔진 과열이 왜 떴지? 하고 보니까 냉각수가 없다라는 냉각수 체크등이 또 떴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번개 마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지? 그러더니 출력 제한이 걸린 것처럼 악셀링을 하는데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차를 사자마자 급하게 파주 자유로에 있는 출판단지 휴게소에 들어간 거예요. 바로 엔진룸을 열고 냉각수가 없는 걸 확인하고 물을 한 2리터 정도 붓고 엔진에 열이 올랐으니까 좀 식게 하기 위해서 우동을 한 그릇 먹으러 휴게소 내로 들어갑니다. 딜러분한테 전화가 와요. 지금 차량을 등록을 하는데 취등록세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지금 손해를 많이 봤다. 10만 원만 페이백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딜러분이 좀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차가 가다가 이상이 있어서 휴게소에 들어와 있다. 근데 지금 전화해서 10만 원을 페이백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저는 지금 너무 어이가 없다. 지금 냉각수 체크 등 엔진 과열 뭐 다 떠가지고 나 지금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좀 더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 11시에 하남에 있는 차신모터스에 차를 세워놓고 돌아왔는데 그게 당일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제가 유튜브 때문에 7년 동안 미뤄왔었던 저의 지긋지긋한 비염 수술이 있었어요. 근데 비염 수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날 수술하고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코가 꽉꽉 막혀 있어가지고. 딜러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지금 수술을 해서 대화를 못하니까 문자로 이야기를 하자.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문자로 남아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차를 잠깐 세우고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보면서도 마음이 무겁네요. 이분은 저한테 그 흔한 명함도 보내주시지 않으셨네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1월 27일 화요일 오후 3시 17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블리 차량 문의 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후에 부대비용 포함 총 얼마인가요? 취득세 64, 매도비 44, 성능보증 85. 이게 차량을 사기 전까지 대화 나눈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29일이 됐습니다. 오후 2시 53분에 저한테 문자가 먼저 오셨어요. 딜러분한테. 안녕하십니까. 차량 냉각수 말곤 별 이상 없던가요?
어제 통화 마지막 드렸었는데 이때는 제가 이제 비염 수술 중이었어요. 그리고 5시간 후인 7시 40분에 등록증은 어디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2시간 후네요. 2시간 후인 10시쯤에 이렇게 보냈어요. 결국 차 운행 불가 떠서 어제 입고시켰어요. 이게 DPF가 아니라 터보 문제 같은데 제가 이제 포럼을 찾아봤거든요. 알고 계셨죠? 그래서 터보 얘기 계속 하신 거죠. 제가 이 차량을 구입할 때 딜러분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터보 쪽에 오일 누유가 보인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터보가 성능은 안 된다. 하지만 연결된 호수 부분에서 누유가 있는 걸 보니까 호수 부분 문제인지 큰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차 띄워보고 호수 문제면 호수 교체하면 되고, 그래서 차값만 돌려받을게요. 나머지는 안 받겠습니다. 입장 바꿔서 차 사서 나가자마자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황당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 차량 검사를 안 받았어요. 근데 그 검사를 2024년도에 검사를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딜러분한테 했습니다. 차 검사도 안 받았던 차량이고. 그래서 그 밤중에 이제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딜러분이 저한테 제가 막말로 알았다면 이전비 20 더 나왔다고 10만 원만 지원 이야기까지 했겠습니까? 어제 통화하실 때만 해도 제가 진정 알고서 판매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내용을 남기시려 하시는 건지요? 도저히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요? 그냥 저는 어제 차를 샀고 차가 나가자마자 운행 불가 떴는데 무슨 의도요? 만약에 딜러님이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다시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듣기 거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판매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더욱더 터보 누유나 미세 누유 부분을 거론하지 않았겠지요. 제가 소비자라 하면 당황스럽고 정황상 딜러는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 것 같습니다만 우선 해결점, 보증 접수건으로 처리를 하는데 우선으로 하고 추후에 투명하게 대화를 해봐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이거를 어떻게 문자 나눈 내용을 어떻게 다 보내드릴 수도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그 영상에는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고요. 정말 많은 안 좋은 댓글이 달렸어요. 육두 문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달렸어요. 물론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보시진 못하지만 정말 진짜 악플에 악플을 많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구입한 지 한 달째 되는 날 제가 딜러분한테 연락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입 후 한 달이 된 오늘까지 차를 한 번도 타보지 못하고 세워져 있네요. 다음 주 화요일 엔진 내리고 냉각수 문제로 헤드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환불해 주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오전 10시 40분에 보냈어요. 그리고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8시간이 지난 6시에 제가 한 번 더 문자를 보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환불 생각은 없으신가요? 답변이 왔어요. 환불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알고 판매를 한 것도 아닐 뿐더러 제가 어떤 것을 속이고 판 것도 아닙니다. 지인들 연락 와서 영상도 보았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터보 누유 외엔 이상 없었고 경고등 점등은 주행으로 뚫릴 것이라 속인 적도 없으며 DPF 탈거 습식 연소 수리비 그 외 창문 감안하여 금액 싸게 내려놨다고 우선 차량 보실 당시 말씀드렸습니다. 저 또한 유튜브 방송 나가며 제 모습이 나온 걸로 여러 지인들 연락받았습니다. 마치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속이고 판매했으며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입하자마자 운행이 불가해도 환불이 안 되는 겁니까? 사장님이 중고차 구입했는데 타고 나가자마자 이런 경우가 생겨도 사장님은 가만히 계실 건가요? 저 구입 후 한 번도 못 탔어요. 정말 지금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사장님이 영상 보셨다니 상황 다 보셨을 거고 정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사장님이 차 사셨는데 이런 경우 그냥 내가 운이 나빴다고 넘어가실 건가요? 저도 더 이상 문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의 분위기를 좀 무겁게 갔는데 제가 무겁게 갈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추워도 없고요. 머리를 좀 가볍게 하고 다시 한번 깔끔하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성능 처리하러 들어가 있는 차신에서는 DPF만의 문제면은 말 그대로 연소시키면 된다. 그리고
누유가 있으면 성능지에 양호로 양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차량은 환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냉각수가 부족으로 인한 엔진 온도가 과열이 됐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굳이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잠시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딜러분 말처럼 차량을 수출 보내려고 하면서 점검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냉각수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 차량 운행하시면서 냉각수 보충하라고 이렇게 뜨는 경고등 뜨는 경우들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매운맛이라고 생각하면은 저도 마음 편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싶은 생각이 정말 없어요. 이 모든 일을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딜러분이 저를 일부러 속이려고 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저의 감정이 소비되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제 감정의 소비 비용을 이런 데다 쓰고 싶지가 않아요. 원만하게 해결 보려고 하고, 상대방이 호의적이면 저도 호의적으로 대응하고,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만들 이유도 없고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상대방이 대응이 안 좋으면은 구청에 민원 넣어도 되고, 경찰에 신고해도 되고, 변호사를 사도 되고, 방법은 매우 여러 가지입니다. 마세라티를 사서 그렇다? 싼 차를 사서 그렇다? 맞아요. 싼 차 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안했어요. 근데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정도는 상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운행을 못하는 부분이 나를 기만하려고 했던 거다? 그럼 이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나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럼 법적 대응하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소가리를 하면서 그렇게 감정 노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싼 거 사서 그렇다, 알고 그랬다, 딜러랑 짜고 치는 거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제가 그럴 이유도 없고, 구독자도 10만 됐다, 평소에 마세라티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마세라티 차종인데도 불구하고 감가가 상당히 많이 됐다, 그러면은 이런 차량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면서 탈만한 차로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가지고 온 차예요. 850만 원의 차량을 가지고 와서 정말 좋은 차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의 컨셉이었습니다. 제가 좀 무용한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무용한 것들, 그러니까 유용하지 않은 것들, 남들이 말하면 약간 좀 쓸데없다,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제규어 랜드로버, 벤틀리, 영국산 차들. 근데 또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가솔린을 샀어야지. 가솔린이 명차인데. 가솔린, 그리고 제값을 줘야 되는 차,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런 차를 가지고 오면은 당연히 차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진짜 큰일 나는 거고. 근데 저 유튜버고 컨텐츠 만들어야 되고, 물론 이런 이슈 컨텐츠가 아니라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차도 좋아질 수 있어요,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저렴한 차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무조건 나쁜 차가 아닙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최악으로 치달아서 여러분들의 댓글 악플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럼 가솔린에 적정 금액을 주고 산 마세라티는 어떨까? 그런 차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 재미없으실 건데.